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온 지역화폐. 많게는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선심성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죠.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장 강남호 교수, 익산시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그리고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2023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로 불려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할인폭만큼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국장님,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상품권에 대한 보조금을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국가 보조금을 이제 원래대로 이제 제도화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지방 보조금으로 19.24%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으로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용해라.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화폐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평성을 또 논리상은 이제 그렇게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 방침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을 짓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으리라는 뒷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아주 우수한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삭감에 따라서 광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할 때 전통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이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지역화폐 발행 자체가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관 짓는 것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정부 지원 예산을 하루아침에 제로화하려면 거기에 타당한 경제적 논리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 경제적 논리가 약하다 보니 이런 이재명 지우기, 이런 정치적 논리, 소위 이재명 지우기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논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제로화에 대한 논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국가 예산 건전화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정부 예산안을 보시면 대통령 이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폭 증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와 비슷한 사업인 온누리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이 논거는 국책연구원인 조세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 각 시도의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기타 이제 다양한 그런 연구자들의 이 지역화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역화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놓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화폐 정책의 이 주무부처는 행안부이고요. 또 이 정책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사업이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해서 그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방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사업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고유의 사무가 아니고요. 국가의 사무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한시적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화폐 정책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인천광역시가 국비 224억 원을 지원받아서 활성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이미 지역에서 활성화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다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기조는 이 지자체 고유 사무에 국가재정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이 지자체 스스로가 결정해서 발행하라라는 건데요. 국가 예산 말고 교부금과 같은 기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결정.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이제 교부금으로 이제 사용하라고 하면 이제 교부금은 어느 정도 다 지자체별로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떼어내면 이제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영향사는 이제 가중화되지 않을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 해소에 위해서 지금 교부금을 주는 건데 지역화폐는 그놈을 사용해라 이제 그 예산으로 사용해라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 다시 부익부 빈익빈 그것을 계속 가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이 부익부 빈익빈 지역 간 격차 다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산 규모를 좀 줄여왔고 국비 지원 비율도 8%에서 4%로 축소하면서 이미 시군들의 예산 부담이 가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정부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전라북도 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의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약 그 6천억 규모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6천억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금 재정 자립도를 보면요. 중앙정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데 지방 재정 건전성은 정말 열악하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재정 자립도로 보시면 전국 평균이 45.3%거든요. 근데 우리 전북 지역 평균이 23.8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20%도 되지 않는 그래서 예. 그 시군에 자체 수입으로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군에 또는 이 도에 이런 그 예산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차선으로 간다면 이 한도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할인폭을 조정해서 뭐 명맥은 유지하게 할 수 있겠으나 아니면 이제 도 예산으로 그 열악한 시군의 경우 좀 보조를 한다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화폐의 규모나 기능 이것은 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시군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익산시도 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특별히 그 재정 뭐 자립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초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뭐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이 뭐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다이론 카드를 지금 계속 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계속 그 우리 시의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지역 화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돼 있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회장님, 이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만큼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걱정 그리고 반발도 조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1일에 기자회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코로나19로 진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연장하는 당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도 2018년 9월부터 발행을 해서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군산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런 중에도 그래도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군산 경제가 조금씩은 그래도 돌아갈 수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에 2조 3천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조 6천억, 2021년에는 20조 2천억으로 이렇게 발행액이 늘어난 걸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이 연구 결과에서 67.6%가 매출에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들이 국회 앞에서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정부의 의중은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요. 실제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증액에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19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상품권에 대한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 이제 생각하지만 그 현재 우리 지역 경제 상황에서 본다면 코로나19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생기를 찾으려고 할 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 환율 불안 등으로 지역 경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국비를 중단해서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 경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야 뭐 모두 뭐 경제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뭐 양당 뭐 여야 구분 없이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정말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조금 이른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예산 배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뭐 활성화하고 살린다는 개념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래도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일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반대를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이 지역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경제도 아주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걸 조정한다든지 자 이런 것은 뭐 논리적인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제로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증액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래 편성된 예산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0%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3,650억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로 올라온 본 예산이 이제 증액이 돼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정부는 왜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앞으로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카카오 택시에 맞서 익산시가 만든 택시 호출 앱 다이로움 택시입니다.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익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 택시와 달리 수수료도 없다 보니 손님도 택시기사도 이득입니다. 일산 시민들 다이로움 카드 쓰시는 분들이 일산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사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은 됐죠. 출시 2달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8,000명에 이를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안에는 이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재정은 건전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조를 위해서도 정부의 씀씀이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 지난해 도내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모두 1조 5,836억 원에 이릅니다. 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들어간 예산은 1,93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889억 원이 국가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결국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테지만 어떤 그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비 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만든 배달의 명수 같은 공공 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만큼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익산시가 출시한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국장님, 이 다이로움이 익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다이로움이 성공 비결은 뭐 물론 모든 혜택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의 그 고유 정책인 뭐 소비 촉진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2020년 4월에 전국 최초로 복합형 그 재난기금을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시민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또 경기 진작책으로 다이로움을 사용하면 100만 원까지 저희가 이제 10만 원을 이제 돌려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빨리 안착도 할 수 있었고 효과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그 경기 진작 효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은
금액들이 잠깐 소비가 되면서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는 이제 좀 구분 차등해서 이제 예산 때문에 좀 차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까지는 소비 촉진 지원금도 인센티브나 소비 촉진 지원금 각각 10%씩 주고 그래서 20%까지 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50만 원 넘고 이제 100만 원까지는 7.5% 아니 5%씩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20%에서 15%까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금 저희들은 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다이로움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예, 얘기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환급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를 대신해서 이제는 동네 상점 이용한다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화폐로 인한 혜택이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돌아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역화폐 이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 취업 유발 효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화폐가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 간의 수평적 호혜 관계, 또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자, 이런 소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도 이제 상당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화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때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이런 성과 지표들이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체감 수준은 어떤가요, 회장님? 네, 이 지역화폐 특징이 발행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매출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네 마트나 이렇게 소형 점포들을 찾는 가까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보완책은 있어요. 혹시 뭐 다른 좀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완책은 있는데 우선은 단순하게 그냥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은 좀 괜찮았다 하는 것이 현재의 평입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시면서 체감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지역을 살아가는 애양심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기부도 또 확산돼 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제 뭐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이지만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 어떤 공동체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파급 효과도 상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고 보조금 없이 이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지역화폐가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매 한도 그리고 혜택 축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역화폐의 다양한 혜택을 누려본 시민들은 사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 자연히 그 사용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역화폐 다이롬 우리 익산시의 다이롬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를 하면서 공모를 해서 다이롬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다이롬이라는 건 뭐 소상공인도 혜택이 가고 또 사용하는 이제 시민들도 이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역 상공인도 살리고 시민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했었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우리 12로만 사용해라 이제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줄든지 아니면 이제 12 다른 거 이제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제 한다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국비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국비 발행액이 그 예. 지원액이 예를 들면 이제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 215억을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 중에 이제 72억이 국비였습니다. 이게 33.5%인데 2021년 같은 경우는 537억 그리고 이제 그 국비는 159억으로 해서 29.5%였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 8%, 4% 뭐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이제 줄었었는데 금년에는 네. 아예 그냥 4%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그냥 984억 중에서 국비 예산은 92억으로 이제 9.3%입니다. 이만큼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원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상위권 이제 그 배제 이제 촉진금을 안 주는 업체를 수준을 처음 시작할 때 2020년도에는 10개, 상위 10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소, 상반기에는 50개소,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100개 정도로 지금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전환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점을 계속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에서는 최근 정부의 보조금 축소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뭐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결과는 발행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거하고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용하는 액수가 줄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또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은 지역의 경제 근간을 가지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막 무조건 발행하고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예산 상황에서의 그 결과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아까 익산에서 정말 그 좋은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성공한 사례이듯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똑같이 더 이렇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를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역화폐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 지자체들이 이 지역화폐 제도와 연동된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뭐 공공 앱 같은, 그리고 또 다양한 무슨 뭐 청년 수당, 농민 수당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소위 그 이렇게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전북 지역 같이 이렇게 그 경제력이 또 재정력이 취약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지역화폐가 지역의 자본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자원의 그 선순환 효과 이런 거를 좀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제 다시 이런 그 지역의 어떤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지역 화폐는 궁극적으로 지역 격차 해소와 더불어서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서도 장려가 돼 왔는데요. 국가 지원 축소가 단순히 골목 상권 매출만 감소시키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회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 지역에서 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99.8%가 지역에서 소화가 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처럼
현재 지역화폐가 발행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 이게 물론 뭐 소유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았지만 소비자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역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도 더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활력이 있어서 가게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한옥마을이나 그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나 특성이 한두 가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거에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지역 경기도 살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경제 발전도 있는 건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200억을 출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북 신용보증기금에서 2,500억을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성실 폐업자들한테는 다시 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금도 주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4가지 뭐 단기로 고금리로 빌렸던 돈을 장기 저리로 전환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기둥이 튼튼해야 지역도 살아날 텐데 조금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화폐의 생산 유발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 취업 유발효과, 이런 소위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저는 지금 좀 잘못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런 그 사업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고물가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그 민생 경제에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면 그 지금 고물가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장바구니 물가를 20% 할인해주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또 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 수단을 왜 포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역 상품권 중에서 우리 익산 다이롬으로 이제 볼 것 같으면 지금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은데 그 우리 다이롬을 통해서 체감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상승되어 이제 저희 상품권 발행이 축소되고 지원이 이제 축소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지역 상품에 대한 지역 상가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경영 위기까지 아까 회장님께서 뭐 더 심한 말까지는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전체가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구 문제까지도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연장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심할 걸로 봅니다. 예. 네.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역외 소비 지출 차단 효과, 그러니까 이 외부로 유출되던 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순환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상쇄됐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지역 화폐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나 재정력이 강한 이런 지역에는 지원을 없애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화폐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정책 목표도 있지만 또 한 축을 보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완전히 제로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화해서 이 제도를 또 이 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게 그것이 옳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약하거나 또는 그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지역 격차를 줄이고 또 지방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수단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차등 지원하는 어떤 대안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을 국가 예산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조금 일리가 있지 않다. 네, 이런 제가 말씀이신 거죠?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 예. 이런 뜻이죠. 어떤 정책이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완벽한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런 소위 정책적 의사결정을 해야지, 무슨 그 칼로 무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제로화한다? 예.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완하고 조정하면서 이런 정책을 살려나가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많은 우리 국가 전체적인 그런 그 지향점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그 지역 상품권은 그 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큰 게 이제 지역 자금을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이제 그런 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상공인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모든 생활을 다 지역 상품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상품권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되려면 이제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권이 없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참 온라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온라인 쪽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도 없고 그 서로 관계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중요성보다도 이제 그 지금 지역 상품은 판매나 그런 것보다도 오프라인의 그 중요성을 지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상품은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든 잣대를 다 동일하게 대면은 수도권과 지방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 수도 다르고 생활 방식이나 소비 패턴도 다르고 그러는데, 그 결국은 수도권에서, 물론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우리 전주나 군산, 익산에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한 잣대로 보고 동일하게 재단을 해버리는 현 정부에서의 이런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이 지역 상품권에서도 물론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마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요즘 식자재 마트가 전주권에도 아주 다양하게 체인 형식으로 중대형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사용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잘못된 단점을 좀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완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수회비, 금융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나 현금깡 논란도 있었고 일부 업종에만 좀 혜택이 집중됐다 이런 논란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개선책들이 좀 필요할지 이런 부분도 잠깐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 식자재 마트라든지 이제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식자재 마트를 제외하고 설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농협은 이제 페이백을 안 주는 정책.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속 상위 처음에 시작할 때 상위 10% 10개소, 그다음에 30개소, 50개소, 이제 100개소까지 이렇게 좀 할인은 그 지원책을 이제 제외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자 이용으로 해서 금은방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월 30만 원, 그 1년에 200만 원 이상은 제외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이렇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매출 형태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국비 지원이 줄어서 이미 시군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존폐 기로에 선 지역화폐. 지속적인 국가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정답일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갈 때인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인 것 같은데요. 세 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 인구의 6분의 1이 약 30만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지역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우리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을 하고 물론 편리하게 대형마트 가서 쉽게 장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형마트,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의 성숙한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해주시죠. 익산 사랑 상품권 다이롬은 그 우리 시민이 지금 키워낸 우리 시의 지금 큰 자산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좀 전에 화면에서도 봤듯이 다이롬 택시라든지 다이롬 밥차, 다이롬 공공마켓 등 그 다이롬으로 지금 모든 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롬 용역 결과에 보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그 인식이 높아져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애양심, 그 관심이라든지 애양심, 봉사, 기부 이런 것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지역 사랑, 경제 이득을 떠나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의식이 크게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정부의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꼭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소비자, 소상공인 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 지역화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기재부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다 이러면서 일거에 소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제로화하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화폐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사무에 분명하고요. 또
국가가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지역화폐에 관한 정책적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중앙의 논리보다는 지방의 논리에서 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지역화폐에는 국가 지원을 중단하겠다 선언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세와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정부. 그러나 언제 떨어질지 모를 물만을 올려다보고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이 이미 너무 많이 패인 것은 아닌지, 재분배는커녕 분배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침입니다. 보다 낮고 약한 곳의 목소리들이 부디 닿기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